채팅방에 질문 남기실 수 있거든요. 사소한 거 뭐 이것저것 감상들 다 여러 가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오늘 성실하게 질문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픈 채팅방에 잠시 접속하시고 감독님 앉으실 동안 인사를 먼저 관객분들께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정한 배우님부터 인사 말씀 차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말 저녁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극장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관객과의 대화, 재밌고 유익한 대화를 오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종환이시고요. 네, 저는 조은지입니다. 네. 이렇게 황금 같은 주말에 저희 영화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병이 많이 나서 마스크를 못 벗는 것에 대해서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해를 연기한 송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말에 진짜 귀한 시간에 저희 영화 찾아와 주시고 이 시간까지 같이 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안녕하세요. 버튼 눌러주시면 안녕하세요. 대병역의 박진무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컨버세이션 연출한 김덕주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허두는 제가 좀 띄우려고 하는데요. 저는 컨버세이션 보고서 제일 먼저 느꼈던 감정은 부러움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누는 대화의 주제나 정서, 거기에 있는 솔직함, 리듬, 혹은 긴장감까지 우리가 일상에서는 하고 싶지만 잘 하지 못하고 있는 대화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뜻 방어부터 하게 되기도 하고 이만큼 솔직하게 부딪혀보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감독님께 이것부터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컨버세이션의 컨버세이션들은 감독님이 실제로 좀 실천하고 계신 것들인가요? 아니면 영화로서의 희망사항일까요? 네, 여기서 대화가 되게 각양각색으로 나오는데, 저는 평소에는 막 이렇게 말을 막 모든 자리에서 막 이렇게 말하고 싶은 욕망을 막 좀 발휘하고 이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게 억눌려 있었던 게 오히려 영화에서만큼은 이제 창작자가 되어가지고 자유롭게 막 이것저것 못했던 말들을 많이 내뱉었던 게 아닌가라고 영화를 다 만들고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섯 명의 인물이 되어서 실제로 글을 쓰셨던 거죠? 쓰실 때도? 네, 네. 그래서 그냥 제가 평소에 막 그냥 망상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캐릭터들이 많이 모여서 6명이 잘 나와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 마이크 상태가 약간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좀 육성으로 크게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제가 듣기로는 배우분들께 인스타그램 DM으로 처음 캐스팅 연락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동시대 배우들의 자질로는 이제 DM 메시지 창을 잘 확인해야 하는 게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어떻게 그렇게 캐스팅하려고 생각하셨어요, 감독님? 시나리오 쓸 때 저 혼자 막 이제 잘 안 풀리니까 혼자 가상 캐스팅을 막 했어요. 이거는 이 배우님 했으면 좋겠고 이거는 이 배우님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쓰다 보니까 막 너무 마음이 초조해지는 거예요. 이분이 안 된다고 어쩌지? 내가 이분의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써놨는데, 그래가지고 하다가 갑자기 좀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컨버세이션이 가을에 찍고 싶은 장면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한 씬을 찍고 나니까 좀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한 번에 다다다닥 이렇게 연락을 드렸죠. 이미 생각해둔 바는 있었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급해가지고 좀 인스타로 일단 한번 질러보자. 그렇게 용기를 내봤습니다. 100% 감독님의 뜻이 성사된 캐스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컨버세이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각자 불완전한 사람들이 나누는 일종의 대화의 윤리라고 할까요? 그것에 관한 김덕중식 관찰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직접 연기하신 배우분들께 궁금해요. 이 영화 찍으시면서 이 영화 속의 대화들 혹은 어떤 대사들 실현하실 때 실제로 어떤 묘미랄까요? 혹은 뭐 약간의 쾌감일 수도 있겠고 새로운 재미를 느꼈던 순간이 언제인지 한 번씩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원 배우님부터 여쭤볼까요? 네,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도 그 인물이 그 6명이 등장을 하는데 그걸 한 사람이 썼다고 잘 느껴지지가 않았던 것 같고 그만큼 인물들마다의 섬세함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연기해야 될 인물들이 이 안에서 관계하면서 느껴졌던 건 사람에 대한 애정, 관계에 대한 애정들 그리고 이 영화를 15씬으로 이루어진 15시퀀스의 영화를 롱테이크로 찍겠다고 했을 때의 감독님의 얘기에 또 거기에 영화적 애정까지 느껴져서 이걸 함께 하는 순간 자체가 즐거울 것 같았고 같이 했을 때 무엇보다도 이 10분 내외 정도의 씬의 길이를 제가 수행해야 될 연기적인 부분들로 채워 나갔을 때 자의식이 사라지더라고요. 해야 될 것들이 이제 계속 이루어지면서 가다 보니까 스스로가 내가 연기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자각할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의식이 없어서 너무 편하고 좋았었고요. 그리고 제가 등장하지 않는 씬 또한 비슷한 촬영 방식과 그리고 인물들의 관계도 비슷한 조건을 촬영하고 있는 걸로 얘기 들어서 그 배우들마다 동병상련의 입장도 있을 거고 또 제가 나오지 않는 장면에 대한 일종의 또 어떻게 나올까 호기심, 뭐 경쟁심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들었고요. 그래서 네 너무나 이 작품에 참여하고 싶었고 같이 해서 좋았고 감상자로서도 내가 보고 싶은 영화다. 참 하길 잘했다. 이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은지 배우님 왜 웃으셨어요? 무릎을 어루만지길래 죄송합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영화를 감독님의 에듀케이션이라는 작품을 너무 좋아했고 그래서 감독님한테 그러니까 출연 제의를 받았을 때 시나리오도 안 보고서는 그냥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 보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 흐름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감독님에 대한 무한 신뢰가 있었고 그 행간을 잘 채워줄 거라는 약간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촬영하면서 감독님의 디렉션을 받으면서 뭔가 내가 그거를 연기하면서 표현하면서 알아가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네. 저는 감독님이 처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영화를 공부하는 김덕중이다라고 소개를 하시면서 DM을 보내셔가지고 만나뵐 때까지도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학생 작품에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제 갔어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연락이 많이 오는 그런 게 아니어서 가끔 오면 무슨 연락이든 되게 반갑게 봤는데 학생이라고 하셔서 그렇구나 하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한참 나누다가 근데 다른 배우님들은 어떤 배우님들이 하시기로 하셨냐 이제 물어보니까 막 조은지 배우님, 박동원 배우님 뭐 이렇게 등등등 얘기를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딱 가서
그냥 모든 순간이 다 좋았어요. 아 이런 배우들이랑 같은 현장에 있구나라는 것부터 해서 그리고 비교적 롱테이크는 제가 이제 영상 무대를 하다 보면 긴 호흡에 좀 이렇게 단련이 될까 그런 면이 없잖아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그렇게 뭐 어렵게 다가오진 않았었고 그냥 추워도 좋고 졸려도 좋고 힘들어도 좋고 모든 순간이 즐거웠습니다. 저도 제가 그 홍상수 감독의 자유의 언덕 영화를 좋아했는데 시간을 마음대로 이제 편집하고 다양하게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가지고 이야기를 가져가는 걸 너무 좋아했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흥미로워서 이제 같이 하게 됐는데 연기를 그러니까 아직 하수여가지고 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롭다거나 이렇게 되게 좋았거나 이렇게 즐거웠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위안을 삼아야 되는 게 보통 그런 작가주의 영화나 이렇게 그 장르에서 스쿨 오브 코미디나 자기적인 장면이 나오잖아요. 뭐 소변보다 같은 것들은 좀 배우들을 자기적으로 만드는 순간이 있는데 요번 작품 그런 게 없어가지고 비교적 좀 안심이 되었던 그 정도의 기억이 있습니다. 전 작은 빛이라는 영화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전혀 하수가 아니시고요. 지금 배우님. 오늘 얘기는 영화의 흐름을 좀 따라서 장면별로 잠깐씩 짚어봤으면 하는데요. 일단 은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은영은 이 영화에서 그 과거와 현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라고 할까요? 혹은 인물이 보여주는 차이가 가장 많이 이 영화에서 좀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인물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영화를 볼 때마다 은영에 대한 감상이 참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최근에 저는 은영을 보면서 마음이 좀 많이 쓸쓸해졌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영화를 찍을 때부터 지금부터 개봉까지 시간이 꽤 많이 흘렀는데 지금 조은지 배우님이 생각하는 은영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영에 대해서? 네, 저도 처음에 부산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필즈와 승진의 관계에 대한 좀 애틋함이 더 눈에 보였는데 최근에 한번 다시 보니까 은영에 대한 그런 감정이 되게 씁쓸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게 일단 저런 사람과 굉장히 비슷한 면이 또 보이기도 하고 뭔가 극단에 다다랐을 때 감정을 표출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과거든 현재든 그런 부분을 계속 갖고 있는 정서가 그냥 그 사람의 어떤 성질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안타까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죠? 죄송합니다. 은영. 네, 은영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느끼시는지. 네, 씁쓸한 마음을 느끼고 일단 저희 영화가 은영뿐만이 아니라 그냥 되게 굵직한 어떤 서사로 흐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냥 과거에도 현재에도 같은 고민을 하거나 새로운 고민을 하거나 그런 지점들이 사실 여느 영화와 다르게 흘러가는 부분들이 되게 현실에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또 은영에게 그렇게 보여서 좀 씁쓸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편의 관객들이 가장 많이 이입할 수 있는 삶의 궤적을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한 것 같고 그 부분도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엔 아니었는데 두 번, 세 번 볼 때 눈에 밟혔던 장면 중에 하나가 밤에 와인 마시면서 굳이 다혜한테 나야 명숙이야 선택하게 하잖아요. 그 장면이 무슨 10대들도 아닌데 되게 귀엽기도 하고 또 그 장면에 어떤 고약한 긴장감이 있는 것 같은데 은지 배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네. 본인이 질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은영인 것 같아요. 승진한테도 계속 이제 확인을 받으려고 하고 이미 이 사람의 그 반응이나 대답을 너무 간절하게 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자해와의 어떤 그 유대감이 좀 깊지 않음을 좀 알고 그리고 스스로 다혜와 명숙의 어떤 관계가 더 끈끈해 보이고 그걸 보면서 더 외로움을 느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뭔가 확인을 받고 싶은 그런 어떤 뭔가 외로움. 진짜 그 대사 하나로 이 세 사람 사이의 관계 간의 거리가 평소에 어떠했을지, 지난 시간 동안에도 어떠했을지 굉장히 많은 상상을 열어주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혜의 경우는 이 영화의 그러니까 오프닝 씬이죠. 첫 씬에서 내내 어딘가 좀 내키지 않는 것 같고 약간 시큰둥해 보이고 그러다가 명숙과 담배를 피러 나가서 나누는 긴 대화 그리고 그 이후에 들어오는 두 개의 과거 장면들 그리고 이제 밤이 되어서 와인을 마시는 씬에 이르면 좀 달라 보인다는 말이죠. 어딘가 좀 더 편안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술 기운인지 혹은 무슨 다른 감정의 변화가 있었던 것인지 그 마음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송은지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그 씬의 흐름 안에서 이 다혜란 인물 안에 좀 어떤 변화나 감정의 흐름이 생겼다고 파악하시고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다혜를 이제 처음에 그 시나리오를 읽을 때 이제 그 앞에 거실 장면보다 그 이제 그 난간 비상계단에서 담배 피우는 장면이 저한테 엄청 큰 과제로 다가와서 이제 그 긴 얘기를 사실 명숙이도 듣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그 긴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거를 계속해서 이제 곱씹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감독님이 처음에 낮 장면, 차 마시는 장면에서부터 그 주문하셨던 게 그러니까 말을 계속 못하는 은영에게 계속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 말을 하려고 하지만 계속 이렇게 커트 당하는 그런 어떤 거를 좀 표현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근데 이제 그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은 그 긴 얘기를 하는 그걸 준비하면서 이 다혜라는 사람은 정말 말을 정말 하고 싶어 하는구나.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게 또 저랑 제가 되게 살면서 중요하게 해야 되는 말을 못했던 경험들이 되게 많았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런 거를 감지를 하셔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말 말을 많이 못하고 산 그런 사람이 이제 외국어를 하다 보면 외국어를 할 때 인격이 살짝 다른 어떤 인격이 나오는 그런 어떤 느낌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비로소 그런 장치를 통해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사람이 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네 그랬습니다. 박정환 배우님의 경우는 제가 여러 인터뷰들을 좀 찾아보니까 승진이란 캐릭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실제로도 이 캐릭터의 매력을 많이 좋아하시고 그 매력을 세심히 알아봐 주시고 좀 인물에 빠져 계신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컨버세이션에서 승진이란 인물은 그 화법에 있어서 가장 좀 돋보이는 인물이긴 한 것 같아요. 절박한 은영을 정말 들었다 놨다 하는 그의 힘에는 자기 속내를 많이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대화에 있어서 정보값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그 놀이, 대화의 놀이 자체를 즐기는 인물이란 점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매력에 빠져들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정한 배우님은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의 매력에 그렇게 빠져드셨어요? 네, 매력에 빠져들었다기보단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파악이 안 되는 것들은 제가 주로 관심을 두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어떤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영화들도 그래요. 그래서 계속 곱씹어보고 좀 더 생각을 해보고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편인 것 같고 그래서 촬영하면서도 그리고 감상하면서도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도 계속 곱씹어 보면은 사람들과 관계하고 또는 그 관계를 매듭짓는 것들에 대한 게 성숙하지 못한 것 같고 그렇지만 나름대로의 그 또 성실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떨 때 보면 함께 있을 때와 그 승진이 혼자 있을 때가 이 사람 자체가 그거에 대한 폭이 좀 큰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감독님, 승진의 주요 대사 중 끝내준다는 어떤 경위로 감독님의 머릿속에 들어가게 된 표현일까요? 이게 옴니버스로 보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약간 왁구를 맞추기 위해서 그 처음 만났을 때 카페에서 너 정말 끝내준다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써먹은 약간 그런 경우였어요. 약간 수미상관 그런 경우. 좋아하는 사람에게 흔히 플러팅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마음을 표현하는 대사로 끝내준다라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독특한 선택이라고 느꼈는데 혹시 감독님이 어디서 들었다거나 혹은 감독님이 하신 적 있다거나 또 사연이 있는 대사인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좀 슬프게도 저는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제 망상 속에서 약간 이렇게 나왔던 건데 좀 얘기를 좀 오가기도 했어요. 카페에서 뭔가 이 사람이 그 은영이 승진이 은영 너 마음에 들었어라고 이렇게 확인하고 그래서 그냥 나가거든요. 일단은 뭐 장난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어쨌든 지금 네가 그렇게 표현했지만 그냥 나가는데 그걸 끝내준다라고 하는 거가 맞을까라는 얘기를 그때 촬영할 때도 배우님들과 좀 긴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러면 뭘 해? 약간 이제 근데 다른 걸로 뭘 할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결론을 찾지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영화를 다 이제 마무리 짓고 보면서 승진이라면은 끝내준다라는 말을 이렇게 마침표처럼 써먹을 수 있는 캐릭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마침표처럼 쓴다는 말씀이 정확히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는 것도 같습니다. 마침표처럼 쓴다. 이를테면 이 영화에서 승진은 오늘 이제 필재를 연기한 광민규 배우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종환 배우님께 여쭤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필재와의 관계는 이 영화가 물론 대화로도 주목받지만 아주 긴 대화의 덩어리들 15씬밖에 영화 전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씬들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따라서 관계의 폭이 가장 크게 변화하는 것 같은 그 커플이 필재와 승진이기도 하거든요. 이때 심지어 촬영을 굉장히 텀을 두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연기하시는 배우 입장에서는 둘 사이의 관계를 좀 큰 그림을 어떻게 잡고 가셨는지 감독님이 또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주시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한데 정한 배우님은 필재와의 감정 흐름을 어떻게 좀 멀리서 보고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호기심에서 시작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걸 제 스스로가 구체화시키진 못했지만 죄송합니다. 생각이나 말이 흐르고 있어가지고요.
조금 은영과 상대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인물인 것 같아요. 애틋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았고, 그리고 저도 영화 보다가 좀 느끼게 된 건데, 저희가 이제 새우를 구우면서 옥상에서 이제 대화하는 장면에서 네. 그때 등대지기 얘기가 잠깐 나오거든요. 근데 등대지기에 대한 그 얘기가 그냥 어렴풋이 승진과 필제가 나중에 그렇게 지내면 어떨까, 좋을까 이런 상상을 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첫 촬영이 저희 원형 산책로에서 촬영을 했던 거였는데 네.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걷는데 앵글에서 가까워지고 또 멀어지고 사라지고 나타나고 그런 게 이 둘의 관계 같기도 하고 네, 그런 어떤 무드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원형 산책로에서의 움직임을 동선을 그 관계에 비유해 주신 거 되게 멋지네요. 네. 곽진무 배우님은 제가 서칭을 하다가 트위터에 대명의 계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MBTI는 기억 안 나지만 됨됨이가 소심하고 게을러 빠짐이라고 프로필에 적혀 있던데 굉장히 신랄한 소개가 아닌가 했고요. 배우님 연기하신 배우님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배급사에서 빨리 계정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자기소개 한 줄 넣어야 된다고 해서 그 정도면 나답다 싶어서 그렇게 문구에 넣었습니다. 너무 냉철한 자기인식 같은데 이렇게 굳이 프로필에 이렇게 됨됨이가 소심하고 게을러 빠진 단점만 쓰셨잖아요. 네. 근데 저 같더라고요. 고심 많이 했고 그게 나를 보여주겠다 싶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송은지 배우님? 대명은 영화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필재랑 승진을 만나게 해주는 인물이기도 하죠. 매개이기도 하고 그 대사가 뭐였죠? 너도 오늘 자고 가였나요? 네. 자고 가라고 해서 이 모든 일들이 또 관계들이 이후에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일 수도 있는데 네. 대명에게서 그때 저는 외로움 같은 걸 읽었거든요. 진무 배우님은 이 영화가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진 않지만 네. 그래도 대명에게 어떤 너머의 무언가를 볼 수 있다면 어떤 감정하고 주로 접속을 하셨을지 궁금해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외로움에 대한 키워드로 이 캐릭터를 설정했고 김덕준 감독님이 그 대사에 제가 첫 필자하고 얘기한 내용도 자고 가라 하고 그다음에 승민에게도 마지막에 엔딩에 너도 자고 가라고 얘기해요. 수빈하나처럼 그 캐릭터에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해 주신 면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어떤 외로움에 대해서 저도 이 캐릭터에 생각이 됐고 곁가지로 좀 고마운 게 이 자리에 좀 고마운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승진과 필재의 어떤 관계를 이어주기 위한 캐릭터로만 저를 이제 연기시키지 않고 그 하나의 캐릭터 그 인물 안에서 내면을 갖고 있는 그런 캐릭터를 또 설정을 해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실없는 얘기지만 관객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은 좀 궁금했었어요. 이 고기 구워 먹는 장면이 단순해 보이지만 저는 구도가 아주 독특하다고 느꼈거든요. 일반 주택촌도 아니고 완전 아파트촌, 아파트 배경의 어떤 옥상 위에서 고기를 굽는다?
근데 관객분도 아파트 단지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가능한 곳인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어요. 거기가 제가 예전에 살았던 집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사를 갔는데 아파트 단지 안은 아닌데 아파트랑 무슨 담이 하나 있고 담은 안 보이는데 바로 옆에 집이 있어버린 바람에 맨날 옥상에 나가면은 그 사람들이 막 다 저 막 지켜보는 것 같고 약간 무섭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흥미로워서 영화를 찍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좀 담이 좀 뭔가 좀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긴 하지만. 알겠습니다. 요걸 시작으로 관객분들이 꽤 질문 많이 올려주셨거든요.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는데 광민규 배우님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뭘까요? 예, 마지막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다 같이 열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감독님께 키이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사건의 진행이 현재에서 과거로의 순차적 진행이 아니라 혼재된 느낌인데 의도적인 나열의 순서가 있으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고요. 이게 편집 때 이거를 좀 바꾼 거 아닌가라는 질문도 좀 받긴 했었는데 의외로 시나리오 때 이 순서대로 이렇게 쓰여졌어요. 근데 제가 순차적으로 1씬부터 15씬까지 쭉 썼던 건 아니고 1씬 썼다가 뭐 좀 생각나면 8씬 썼다가 5씬 썼다가 막 이러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논리로서는 그렇게 헷갈리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저 그 세계관에 빠져 있었으니까 조금 그랬던 것 같고 아마 이 영화를 처음 보게 되면 시간의 순서를 조립하는데 좀 애를 먹으시는 경우가 좀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친절하게 할 걸이라는 약간의 그런 반성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 정도 계획되어 있었던 시나리오이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박종환 배우님께는 절해보도에서도 편지를 쓰시는데 또 컨버세이션에서도 극중에 편지를 쓰셔요. 그래서 평소에 편지를 자주 쓰시는지 그리고 필체가 명필이신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제가 평소에는 편지뿐만 아니라 손글씨를 자주 쓰는 편이 아니고요. 메모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래서 그것과는 상관없이 원래부터 글씨체가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제 실제 저의 필체를 영화의 수입을 이제 고려하던 감독님이 제 손글씨를 보시고 안 되겠다고 하셔가지고 네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교환용 배터리님께서 송은지 배우님께 질문을 주셨는데요. 친구들과의 낮씬을 보면 표정에서 조은지 배우님을 좀 부러워하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어떤 마음으로 친구에게 어떤 좀 감정이나 긴장감을 느꼈을지 질문을 주셨네요. 부러워하는 마음까지는 그때는 아니고 이렇게 약간 눈치를 보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네, 눈치를 보고 섞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이 되게 불만스러우면서도 그리고 초대를 받았으니까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결혼도 하고 애기도 있고 그러니까 부러운 마음도 살짝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혼도 하고 아기도 있고 해주시니까 갑자기 저도 좀 덧붙여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이 영화의 엔딩 장면이요. 오독의 가능성을 품고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은영과 승진이 서로 가장 사랑했던 순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감독님 아까 이 영화의 심한 배열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 순간이 이 영화의 왜 마지막 장면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약간 제가 이 영화에서 좀 되게 궁금하게 생각했던 게 있는데 이렇게 대화만으로 영화를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게 가능할까라는 거 하나랑 사람들이 이거를 엔딩을 해피엔딩으로 받아들일까 새드엔딩으로 받아들일까라는 거였어요. 분명히 영화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감정 자체는 뭔가 둘이서 뭔가 딱 됐구나 라고 어느 정도는 이렇게 그런 무드로 가는데 이 시간을 배열해 보면은 그 이후에 은영이가 약간 좀 되게 쓸쓸해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라는 생각 하는 그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엔딩을 할 때는 일단은 뭐 확실하진 않지만 여기에서 무드 자체를 되게 이 둘의 화합의 그 무드로 가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수로 배열되면은 나중에 좀 쓸쓸함까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합니다. 이 엔딩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실제 촬영 순서도 두 분이 그 장면을 마지막에 찍으셨나요? 아니면 실제로 마지막에 찍으셨군요. 그러면 두 분도 그 기분이 좀 이상하셨을 것 같기도 해요. 앞에 일들을 다 아시고 그 감정들을 이미 연기한 상태에서 마지막 숲속신을 찍을 때 혹시 어떠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네, 승진의 변화에 지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관계에 대한 미숙함, 뭔가 매듭을 짓기 어려워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려고 했던 그런 의지가 있었던 장면인 것 같아요. 이 관계가 그 제도적인 어떤 결실을 맺게 되는 것들이 있고 그러려면 조금 더 승진이 그 관계에 대한 매듭에 대한 의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네 저는 그 변화의 지점을 조금 생각하면서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어쨌든 승진과 함께하는 장면을 보면 좀 되게 겉도는 이야기로 이제 감정이 끝을 맺는데 마지막 씬은 좀 더 뭔가 해소가 되는 감정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은영의 성질이 또다시 극단에 다다랐을 때 표출하는 그런 장면이 그런 감정이 좀 더 보여져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다음은 K님의 질문인데요. 이 영화를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어요. 어찌 보면 이 영화는 외로움을 대하는 다양한 삶의 태도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하시면서 감독님과 배우분들은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평소에 어떻게 마주하고 계신지 살짝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시네요. 이번에는 거꾸로 감독님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 영화에 제 많은 것들을 넣었다 보니까 제가 너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되게 외롭고 막 친구들한테도 막 외롭다 맨날 막 그러기도 하는데 약간 제 세계관의 한계치랄까 아직 해결하지 못한 어떤 나의 뭐 외로움과 뭐 무엇이야 근본 없는 삶, 약간 부유한 듯한 그런 것들이 영화에 그대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의도하진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게 저도 좀 신기합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마주하는 방법은 안 알려주시는군요. 저도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네. 같이 찾아보자고 한번 영화를 만들었어요. 네. 컨버세이션이 그런 일종의 노력인 거죠, 감독님의. 네. 박진무 배우님 어떠세요? 저도 많이 외로운데요. 정말 어떻게 마주하고 극복해야 될지 늘 고민이다. 그래서 하루빨리 잠을 자야 되는데 자면 더 외로운데 뭐 이런 생각하고요. 뭐 유일하게 저는 공차는 것을 좋아해서 그나마 체력 소진을 거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제대로 못해서
아니면 가장 실용적인 방편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네, 육신을 움직이는 거. 저는 이거 그냥 있다고 하는 얘기이기도 한데 제 친구가 내가 너를 되게 존경했던 순간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너는 외로우면 또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나 그냥 참아 그랬대요. 명언이네요. 그래서 내가 너를 그때부터 되게 존경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이제 안 참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외로울 때 안 참으려고. 네. 그동안 잘 참아오셨네요. 저도 좀 참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좀 이렇게 마주하고 그리고 또 그게 되게 익숙하다 보니까 그걸 참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냥 누구나 다 외로운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위안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은영으로서 들려주신 대답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단톡방에다가 메시지도 올려보고 이른 시간이든 늦은 시간이든 상관없이 올려볼 때가 있고, 그리고 나가서 걷다가 뛰고 하면서 몸을 좀 움직이면서 환기도 시키고, 그러다 보면 또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그 생각 하다가 또 외로운지 모르고, 그리고 나서 뒤늦게 핸드폰을 확인해 보면 또 답장이 와 있고, 그럼 그때는 잘 그렇게 외롭지가 않거든요. 네. 또 거기에 또 적절한 또 제가 답글을 남기고 또 못 남길 때도 있고,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컨버세이션 동료들에게도 그렇게 종종 메시지 하세요? 저희는 아닌 것 같아요. 가끔씩 남겨주세요. 답변도 사실 좀 이렇게 아, 바로바로 안 하시고. 약간 승진처럼 사람을 들었다 놨다 알다가도 모르는 약간 인물로. 알겠습니다. 외로운 얘기를 적어주셔서 또 연결하자면 이 영화에는 굉장히 많은 그리움, 어떤 노스텔지어도 저는 있다고 느꼈는데요. 이 영화가 시작할 때 암전된 상태에서 처음 들려오는 대사가 명숙의 대사, 좋았지 그때가 이기도 하잖아요. 과거의 유학 시절이라든지 첫 만남들이라든지 또 지금은 아닌 어떤 과거의 상태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그리움을 발견할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한데 감독님 외로운 만큼 어떤 것에 대한 그리움 혹은 무언가를 좀 상실했다라는 느낌도 이 이야기를 지을 때 동력이었을까요? 막 구체적으로 그걸 딱 짚고 간 건 아니었는데, 이것도 제가 너무 드러난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예전에 막 그 해외를 나가기 전에 어떤 날이라든지 뭐 20살의 어떤 날이라든지 약간 그런 게 이제 그건 이제 지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외로움보다 그리움이 더 슬픈 거야. 그런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일까? 막 그런 거를 저도 막 생각해보고 그랬고, 근데 영화 속에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실제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을 한번 돌이켜보자. 그리고 그 사람의 현재를 그려보자라는 그런 궁금증 정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GV 때마다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질문 같지만 오늘도 나왔습니다. 파리신에서 프랑스 남자가 냅킨에 쓴 내용이 궁금하고 답장도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왠지 감독님은 절대 얘기 안 해주실 것 같아서 그때 현장에서 조은지 배우님은 어떻게 상상하고 연기하셨는지 제가 바꿔서 여쭤봐도 될까요? 근데 사실 그 감독님이 이제 명확하게 답변을 안 주셨고, 사실 외국 생활을 하면서 그 동양인들 이 갖고 있는 어떤 고충이라든지 이게 뭘까라는 생각도 더 해봤는데 그냥 그런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그냥 저는 위로를 해줘야겠다. 누군가 위로할 때 어떤 감정이었지라는 거를 끄집어냈고, 그리고
그 쪽지는 사실 아직도 저는 잘 모르고 뭐라고 썼는지도 사실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고 뭐라고 썼는지 그래서 네, 저도 이제 그 김소희 배우님과 계속 의문으로 남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감독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것이다. 네, 여러분들의 해석이 중요하고 또 외국 생활을 하셨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셨을 때 혹시나 어떤 부당한 대우라든지 좀 불편한 어떤 상황이 있었으면 거기에 대비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해석이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영화가 15씬 그리고 아마 16숏으로 완성된 영화이고 그 긴 장면들마다 롱테이크지만 사실 그것을 다 같은 롱테이크라고 하기 어려운 것이 배우가 카메라와 맺고 있는 그 거리가 정말 제각각입니다. 특히 뭐 어떤 장면은 아까 그 유모차 씬 같은 경우는 배우가 걸으면서 계속 카메라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를테면 택시 장면은 정말 가까운 거리에서 아마 카메라가 있었겠죠. 그렇게 긴 시간 연기를 하거나 이렇게 카메라와의 거리감이 계속 바뀌는 과정에서 연기를 하거나 혹은 또 그 비상계단 씬처럼 정말 멀리에 카메라가 있다거나 이 많은 어떤 변수들 중에서 혹시 배우님들이 컨버세이션을 찍으면서 카메라의 존재를 완전히 잊어버린 순간이 있으신지 그 순간을 혹시 기억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생각나는 게 있다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있을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촬영이 진행되면서 제가 해야 될 것들을 하면서 카메라가 있는 거에 대한 의식을 거의 못했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의식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전반적으로 또 의식이 안 됐고 그 택시 장면은 사실 너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의식할 수밖에 없었는데 대체적으로 되게 연기하는 게 재밌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냥 저희가 좀 즐겼던 것 같아요. 의식 없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카메라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의식이 멀리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좋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많은 연기자들이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 좋은 호흡을 내기 위해서 그 순간순간 몰입하기 때문에 많은 배우들이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런 면에서 카메라 의식을 하지 않았어요. 네. 진무 배우님은 얼굴 좀만 더 보여주시지 싶을 정도로 열심히 고개 굽고 계셔서 진짜 얼굴이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긴 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도대체 이 동영상의 정체가 뭔지 저희가 열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무려 2개나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실시간으로 광민규 배우님이 보내주신 게 아닐까 싶어요. 컨버세이션을 보러 와주신 관객 여러분, 저는 필자 역의 광민규입니다. 제가 지금 외국 일정을 보내고 있느라 주교에 참석을 못하고 있는데요. 참 죄송한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단톡방에 자립했습니다. 너무 고생하고 있는 우리 팀원들하고 이제 오늘 모더레이터를 해주신 김소희 기자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관객 여러분도 저희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곧 돌아가는데요. 아마 지방 투어 일정부터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얼른 가서 우리 컨버세이션 관객 여러분들 만나러 빨리 안전히 돌아가겠습니다. 네, 그럼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네. 두 번째 영상도 간단하게 열어보겠습니다. 다 듣지는 못할 것 같은데.
같은데요. 갑자기 이렇게 잠시에서 주의를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도 참여한 배우로서 그 외로움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면 사람은 모두가 다 너무 외로운 것 같아요. 너무 다 다르게 생겼고 마음부터 내용까지 생각까지 너무나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참 외로운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태어나서 그래서 저는 한동안은 되게 제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제 생각이랑 비슷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계속 찾고 또 그런 자리를 찾아다니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특히나 이제 영화 작업하다 보면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뭔가 되게 충족이 되거든요. 근데 다시 또 외로워져요. 왜냐면 영화 촬영은 끝나고 또 그 자리도 끝나고 그 사람과 결국 또 나와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왜 외로운지 제가 왜 외로운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는 편인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3분 40초나 보내주셔서 저희가 다 듣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 오늘 너무 뜻밖의 지금 해외에 계신 광민규 배우님까지 네, 영상으로 GV 질타까지 해주셔서 저도 너무나 제 GV 인생에도 정말 뜻밖의 사건이었고요. 마무리하면서 네, 감독님부터 차례대로 끝인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뭐 근황이나 계획까지 살짝 더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컨버세이션 이제 2주차를 마무리하는데 오늘로써 1000명을 달성하는 네, 기념적인 날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컨버세이션 상영 홍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이렇게 극장에 관람하러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컨버세이션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이 컨버세이션이 애틋한 어떤 좋은 느낌으로 여러분께 기억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느낌으로 많이 말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이게 개봉을 하면은 저희 이제 영화 여정이 마무리가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이 슬픔을 어찌할까 이제 이거를 방법을 좀 찾아볼 생각입니다. 네, 저는 저희 영화 중에 그 승진이 하는 대사 이것이 오라라는 대사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게 필자한테 전하는 말보다 스스로 헤어진 결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상영관도 많이 줄고 또 상영 횟수도 많이 빠지고 했는데 그때마다 감독님한테 연락을 드리면 너무 행복하고 계획대로 가고 있다. 근데 이게 저한테 전하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 뭔가 용기를 얻고자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사실 이미 빠진 상영관은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상영관을 좀 유지하고 싶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영화 홍보가 매우 필요하고 사실 많이 노출될수록 좋거든요. 근데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다들 SNS 하셨잖아요. 네, 게시물에 올리면 조금 그러니까 스토리에 올려주시면 해시태그 하나 박아주시고 해주시면 제가 또 그거를 해서 널리 퍼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많이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조금 전에
박민규 배우의 외로움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외로움이라는 건 뭔가 다양성의 증거인 것 같기도 하다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외로움이 주는 긍정의 힘으로 지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컨버세이션으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뜻깊고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한 배우님 어디서 앞으로도 계속 홍보 활동 열심히 하겠다고 하시면서 헤어질 결심에 박해일 배우를 롤모델로 삼아 조은지 배우님을 계속 배려해주고 빛내주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잘 하신 것 같으세요? 오늘도 제가 탕웨이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로 조은지 배우님 말씀처럼 컨버세이션 홍보도 계속 해주시고 영화 정말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